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3월 5일에 청약하는 CK솔루션 청약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첫 주 청약입니다. CK솔루션이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이 목요일, 한택이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은 대진첨단 소재가 목요일, MD바이스가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CK솔루션의 공모 개요를 보시면 상장일이 3월 17일인데요. 이게 원래는 한택과 동시 상장이었다가 한택이 3월 20일로 바뀌면서 단독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고요. 공모가 밴드 가격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공모주 청약을 판단할 때 루틴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총과 유통 물량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기간 수요 예측을 본 다음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등으로 순서대로 보고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의 내용을 항상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총 및 유통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거부터 보는 편입니다. 먼저 시총 및 유통 물량을 보시면 공모가 15,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6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475억 원, 기존 주주가 295억 원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먼저 시가총액이 1640억 원이면 소형주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 물량이 475억인데 29% 정도 물량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네, 조금 좋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30%를 마지노선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면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내용이 좋은 게 있으면 청약을 해볼 만한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 주주가 이제 295억, 요거는 조금 부담되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관련 데이터 중에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2093건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10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2000건이 넘고 한 500에서 700대 1만 되어도 나쁘지 않은 경쟁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모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제시한 비율을 보는데요. 9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시 역시 나쁘지 않았다. 의무보유 확약인데 이 의무보유 확약 합계 수량이 투자 설명서에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계산한 결과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건수 기준으로 3%, 수량 기준으로 5% 정도가 됩니다. 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 같은 경우는 3에서 5%면 쏘쏘하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워낙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대가 아닌 것만 해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유통 물량이 꽤 많고 시총 규모도 되는데 기관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사업의 내용과 매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이죠.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클린룸과 드라이룸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산업의 전기차용에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2차 전지 관련 사업이다. LG 엔솔, SDI, SK온 등의 투자 규모, 즉 이 세 개의 배터리 셀 회사가 투자하는 게 바로 CK솔루션의 매출 규모와 직결된다라고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식은 2차 전지 설비 투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매출 자체는 2000억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152억,
2024년도 3분기까지는 1949억 원인데요. 이걸 연 환산하면은 2598억이 되겠습니다. 즉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2천억 가량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주잔고나 앞으로의 미래의 실적이 괜찮다면 이 정도의 매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드라이룸과 클린룸이 있는데, 이 드라이룸은 습도가 드라이하다라는 건데요. 특히 2차 전지, 리튬 배터리 이런 데 있어서 설비를 할 때 이 습기가 들어가면 수율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드라이룸을 만드는 기술이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클린룸은 이렇게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복장들이 보이시죠? 공정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는 이런 수술실 같은 곳에 먼지 하나 없이 클린하게 만드는 공간을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CK솔루션은 이런 드라이룸과 클린룸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고, 그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력이 있는 CK솔루션의 재무구조를 보시면, 순이익을 봤을 때 150억, 2024년도 3분기까지는 98억, 그리고 연 환산했을 때는 약 13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 것을 재무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약 한 5%에서 많게는 한 7%, 3개월 전쯤에 CK솔루션이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미뤄진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2023년도 실적이 좀 주식 마사지, 재무제표 마사지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 요 한 5% 정도가 이 기업의 이제 평상시 순이익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이제 투자 위험 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역시 전방 산업 관련된 겁니다. 이 기업은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으로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원 정책들이 생겨야 아까 말씀드렸던 LG나 삼성, SK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막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해외, 폴란드, 미국 이런 곳에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회사들을 지으면서 많이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지을 때 CK솔루션이 드라이룸과 클린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외 투자가 위축이 된다면 CK솔루션의 미래 실적도 안 좋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요소에는 이런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축소가 조금 되고 있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요소 중에 수주 물량인데요. 수주 물량이 미확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 요소에 나와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말 수주 잔고거든요. 이 수주 잔고는 앞으로 이제 들어올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주 잔고 자체가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23년도 말보다도 더 훨씬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2025년도에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만으로도 2023년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최고 물량의 수주 잔고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1, 2년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비교 기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중에 이제 비교 기업부터 보고 그 다음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볼 예정입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K엔솔과 코인테크가 있는데요. 산업용 클린룸, 드라이룸, 딱 봐도 이제 사업 내용이 가장 비슷한 K엔솔이 유사 기업으로 잘 들어온 것 같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KN술이 더 적절한 것 같지만 다행히 코인테크도 PER 밸류에이션이 막 5, 6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서 적절하게 잘 갖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용된 평균 PER이 10 정도인데요. 설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PER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데 PER 10 정도면은 적절하게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요약표를 보시면 PER 10을 적용해서 이제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이 17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000원 기준으로 PER을 한 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공모가 산정 요약표가 잘 됐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이 기준이 최근 4개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이 174억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퍼가 9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도 연한산 순이익은 퍼가 12가 됩니다. 즉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바탕으로 이제 청약을 할지 말지 밸류에이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과 마음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 차이가 30%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파워 밸류에이션을 9부터 12까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존 주주들을 이제 가격을 알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보시면 이제 NH 사모투자조합회사에서 11,683원에 전환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유상증자 발행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 최저가가 한 580원 정도이고 최고 비싼 게 12,800원 정도입니다. 공모 가격은 15,000원인데요. 그러면 공모 가격 대비 전부 다 낮은 가격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보고 난 뒤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자 기업이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 밸류에이션 9에서 10이고 특히 이게 미래 실적을 가져온 게 아니라 최근 4개 분기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실적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퍼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 잔고가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따라서 조금 더 퍼 밸류에이션이 더 좋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도 평범하고 기존 주주 물량도 많으며 단가도 낮습니다.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흑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말고는 장점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업종도 2차전지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썩 잘 가고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균등만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균등 청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보는 루틴대로 흐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